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궁이.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활용과 용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산을 오르려다가 갑자기 혹. 나도 피곤해. 힘들어. 앞. 좋아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 이렇게 안색이 요즘 흑빛이에요? 이거는 사실 다이어트 때문이고요. 아, 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를 제가 회사에서 내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맞네요. 네. 그래서 잘 안 드시는구나. 거의 안 먹고 있죠. 제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네. 이제 번번이 까였나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는 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네. 지금 웃고 있죠? 네. 아니. 뭐 그죠. 바쁘다 보면 제가 그럴 수 있지. 간식을 또 이렇게 청했는데 그것도 다 거절하시고. 사다 달라는 얘기였나요? 아니요. 제가 간식을 드릴까 했는데 아. 전부 거절하셨어요. 저는 미안해서 거절하긴 했어요. 다음엔 제가 사올게요. 자,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 좀 소개를 바꿨어요. 왜요? 그냥 바꿨어요. 아하. 네, 기분 그렇지 뭐 자기 나아지려고. 마음이지 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제나톨이라고 합니다. 제 눈치는 왜 보세요? 그냥 봐요. 그냥 항상 보게 돼. 이상해. 아, 이상하네. 이 방송을 하면서부터 그냥 사석에서 만나도 눈치가 보여. 아니, 마이크를 보고 말씀하세요. 한마디 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동공 왔다 갔다 하고. 아니 결혼식장에서도 만났는데 그냥 눈치가 보여. 아니, 왜 무슨 그런지 난 잘 모르겠네. 상사예요? 직장 상사?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라키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소개부터 할게요.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IT가 궁금한 이들에서 IT가 궁금한 일을 맡고 있는 라키입니다. 네, 말이 막혔었어요. 오늘 좀 하이텐션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전 시작은 늘 하이텐션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점점점 꺼지죠. 왜 그래요? 졸려서요. 졸려서? 저번 시간에 그럼 거짓말한 거네요. 아니, 사실은 안 졸리고 안 힘들다고. 근데 어떻게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까? 뭐 아까 시작 전에 락하듯이 했던 것처럼 또 해주시면. 시작 전에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데 거의 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오정 소리가 나왔었죠, 사실. 네. 하이텐션이라 담고 싶었는데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네. 그거를 약간 삐 나올 때 이거 뭐 했었지 써도. 내가? 괜찮은데요? 네. 요번 오늘 혹시 B가 나오게 되면 그걸 쓰겠습니다. 제가 한번 내볼게요. 웃겨. 좋아. 그래서 오늘은 네. 어떤 주제인가요? 제 소개 먼저 하고요. 맞다. 네. 선우가 죄송해요. 어디 가요? 제가 너무 급해서 지금. 급하면 마음이 화장실 급해요. 갔다 와요. 디지털하지만 아날로그를 더 사랑하는 갬성 프로그래머 야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갬성. 그래요. 네, 오늘은 제나토니님이 또 준비를 해오셨죠. 어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게 또 궁금하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프로그래밍 언어로 뭘 해먹을 수 있느냐? 왜 그것을 써야 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뭐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저희는 프로그래밍을 네, 잘 알고 있으면 좀 마술같이 저희가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혼자서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네.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제 백지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완성시키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네.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하. 네. 뭐 예를 들자면 그게 어떤 거에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웹 프로그래머가 네, 뭔가 이제 웹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웹 브라우저 위에서 네.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것만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제 혼자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부품으로 해서 네. 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좀 빠르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의 기본이자 그냥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네. 그거네요. 볶음밥을 만드는데 네. 쌀농사부터 짓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하, 그렇죠. 네. 와우. 나 이해력이 문과야. 미쳤어. 어떻게 저런 비유를 하지?
들으니까 딱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 유닉스부터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내가 웹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내가 웹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꼭 거기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크롬을 새로 만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라키님이 이해력이 와우. 나 깜짝 놀랐어. 야, 좋아. 거기다 쓸 거지. 거기다 쓰지 마라. 오늘 써주셔야 돼요. 네, 오늘 라키님이 제공해주신 삐 소리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잘 쓰시길. 네, 여러분 놀라셨겠지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바로 제가 잠깐 설명드릴 프레임워크랑 라이브러리예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점은 둘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라이브러리 뜻이 뭘까요, 라키님? 도서관이요. 네, 도서관엔 뭐가 있죠? 책이요. 책이 있죠. 저희가 뭔가 과제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 뭔가 도움을 받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그쵸? 어떤 서적들을 찾아보거나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즉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여러 준비물들을 재사용하기 쉽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이미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렇죠. 누군가가 뭐 개발을 편하게 하는 어떤 펑션이나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가져오는 것 그런 모델을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해야겠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 약간 비유를 하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좀 비유를 해볼게요. 자동차가 우리가 뭐 공장에서 조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만든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A to Z까지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이 뭐 자동 변속기 뭐 이렇게 기어 같은 거를 이미 누가 설계를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럼 나는 사실 기어를 내가 직접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설계된 기어를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박스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쓴다. 이런 느낌. 네. 그렇죠. 그런데 약간 프레임워크는 좀 뉘앙스가 좀 달라요.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있을 때 그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웹 서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채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고자 할 때 그 소프트웨어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획 의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요. 이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프레임워크가 이미 미리 만들어 놓고 나머지 기능이나 개성은 우리가 이제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 상태로 시작하지 않게 해주는 거의 반제품? 완성 제품이 아니라 반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둘에 조금 비슷하잖아요. 듣기에는. 뉘앙스를 좀 다르게 말하면 라이브러리는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의미라면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말 그대로는 액면가 그대로는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 용어를 설명하는데 고민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한마디로 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데 요거를 저는 좀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지금 사람이 쓰는 언어라고 가정을 해보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회사를 하나 세우고 싶어요. 네. 무슨 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회사가 어느 나라에 어느 나라에 세워질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회사를 만들겠다. 우리 제나토리님 미국 좋아하니까. 그럼요. 네. 미국에 뭔가 무슨 회사 차리고 싶으세요? 저는 자동차 회사를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에 내가 자동차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미국에 이제 세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를 세우고자 한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유할 수가 있고요. 이 자동차 회사를 우리가 거기서 세우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양한 시설과 기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소방서를 우리가 만들고 경찰서를 만들고 아니면 우체국을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누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네, 요거를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세상 위에 우리가 회사를 건설을 할 건데 이게 우리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뭐 메카닉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지원팀의 어떤 기능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가 고용해서 쓰는 거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어떤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회사가 이제 세워지는 곳, 그 회사가 세워지는 바탕이 되는 그런 환경을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회사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어떤 부품들 아니면 뭐 인력들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들을 통제하고 아니면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해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이건 진짜 많이 고민한 건데? 아, 그럼요.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사실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죠. 아니에요. 또 그렇게 네, 또 이게 기죽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했었는데 한번 조금 고민을 하고 비유를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내가 가져와서 쓴다라는 그 개념이 큰 거고 프레임워크는 내가 그 환경을 활용한다라는 것이 훨씬 다른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 코드의 묶음인 거는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코드 덩어리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코드 덩어리인데 네. 그 코드 덩어리들의 역할과 그리고 또 뭔가 스케일에 따라서 그런 역할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 네, 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쓰죠 보통. 프레임워크도 쓰고 라이브러리도 쓰고. 그렇죠. 보통 이제 하나의 프레임워크 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위에서 네. 그 여러 종류의 인력들을 고용하죠. 여러 종류의 라이브러리들 갖다 쓰죠. 프레임워크라는 큰 그 네, 위에서 그렇죠. 라이브러리를 조금 갖다 쓴다. 그렇죠. 아니 생긴 걸 봐야 되겠다 나중에.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여기 방에도 있고 핸드폰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요. 그 프레임워크에 이렇게 대표적인 예라든지 이런 걸 좀 들어주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왜 기대에 찬 눈빛. 프레임워크를 조금 사전적 용어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GOF의 음. 랄프 존슨 교수가 네. 소프트웨어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이 중요하죠.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일련의 협업화된 형태로 클래스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대요. 굉장히 어렵게 말했어요. 네. 여기서 아궁이들은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네. 나 지금 랄프 존슨 썼다 지웠어. 여기서 약간 GOF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조직 이름인가요? 네 맞아요. 아니야. O가 보통 가운데 들어가면 오브나 오르가나이제이션 이건 건데. 맞아요. 알아야 되나요? 몰라도 됩니다. 네, 몰라도 돼요 사실. 네, 근데 갱단이에요, 갱단. 네. 진짜로? Gang of Four라는 말이라고. 깡패요? 네. 깡패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건 아니고 이 프로그래머계 깡패랄까? 옛날에는 네. 이제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근데 이건 쓸데기 없는 여담인데. 그런 게 좋아요, 저는. 네, 중국 문화혁명 때 네. 과격한 4명의 공산당원을 네. 지칭하는 단어였대요. 근데 현재는 약간 보통 명사화돼서 어떤 분야에서 되게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업적을 일으킨 4명의 사람. 좀 센캐. 네, 그렇죠. 그 업계에서 좀 센캐. 뭔가 이걸 했네. 저번에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할 때 그렇죠. 유닉스를 만들었던 분이나 네. 뭐 그런 분들도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네. 사실 이 4명은 객체지향 세계에서 네. 디자인 패턴을 다룬 어떤 책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아무튼 그런 책에 이제 저자 4명을 이렇게
일컫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이처럼 약간 프레임워크는 라이브러리랑 다르게 애플리케이션의 틀과 구조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개발된 프로그래머의 코드까지 제어를 해요. 그렇기에 프레임워크는 약간 구체적이고 확장 가능한 기반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확장 기반이라는 말이 아까 전에 말했던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를 제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반제품. 근데 저희가 그 기획 의도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조금 달라질 수 있게. 근데 이 프레임워크를 만든 분이 그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에는 이 설계자가 의도하는 약간 자신만의 디자인 패턴 그런 것들도 이제 담겨 있고요. 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개발자가 아궁이 분들은 조금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게 섞여 있어서 아마 야곱님이 좀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단 프레임워크는 라이브러리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의 정의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주 쓰일 만한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래머와 실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 사이에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좀 쉽게 제공해주는 중간 계층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간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랑 비슷한 점이 있다고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면 되지 왜 굳이 프레임워크로 구분지어서 부르나 차이가 뭘까?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프레임워크에는 라이브러리의 뼈대가 되는 클래스들과 그 클래스들의 관계가 만들어진 일종의 설계의 기본 틀,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추가된다는 점. 여기서 이 설계 틀이라는 말은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확장이 가능한 기반 코드라든지 아니면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클래스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약간 라이브러리는 아무리 조금 많은 기능이 있다고 해도 프레임워크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이브러리는 이제 그저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짜다가 이런 상황에선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기능을 뽑아다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필요한 걸 가져다 쓰는 것이지 약간 라이브러리가 그 기능을 쓰기 위해 필요한 혹은 효율적인 구조에 대해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렵죠, 설명이. 근데 뭐 대강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조금 자잘자잘하게 이제 좀 깨작깨작 갖다 쓰는 느낌이고 프레임워크는 뭔가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틀잡이 뭐 기본 틀? 막 이런 개념 정도인가라는 뉘앙스로 이해했어요. 네, 그거를 다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는 약간 기반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들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사를 세우는데도 회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아니면 개인 사업자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레임워크에서는 그 법인이라는 회사의 틀을 이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너네가 법인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이건 법인 회사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너희 회사는 이 법인이라는 틀 안에서 뭔가를 해야 돼라는 그런 어떤 세상의 틀을 미리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주식회사, 또 이 회사도 주식회사, 그런데 어떤 회사는 유한회사, 뭐 이런 식으로 그 틀을 기반으로 회사들이 운용될 수 있게 이 세상의 틀을 제공한다는 게 프레임워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라이브러리는 그 틀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기능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용역자, 아니면 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틀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써먹을 것들이죠. 그쵸, 써먹을 이 부스러기들이라는 얘기죠. 노동자는 부스러기야? 아닙니다. 며칠 전에 그런 용접공 얘기가 있었죠. 위험해. 아니 제가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코드 그랬지? 부스러기 정도라고. 근데 라이브러리들도 진짜 코드 되게 좋고 어려운 코드 많고. 네, 그쵸. 그래요. 네. 수습하려는 게 아니고. 아이 참. 아니 뭐 실검 올라가고 싶으세요? 우리 거 듣지. 아니, 노동자가 부스러기라는 건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노이즈 마케팅 한번 가자. 왜 이래? 갑자기 사진 뜨고 네. 막 이거 막 유튜브 뭐야 막
메인 막 이런 거 3초 거기에 걸리는 거 아니야? 막 멋있다. 노동자는 부스럭입니다. 막 이러면서. 1시간짜리. 괜찮네. 노동자 부스러기 1시간짜리. 야, 우리 떠보자. 아예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그거였죠? 요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면 네, 되느냐? 네, 네. 그래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가 큰 차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기반을 제공하고 재사용이 용이한 형태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뭐 동일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라이벌이라고 보죠. 뭐 네. A 회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A랑 B랑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같은 동일한 라이브러리도 사용해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만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 요소들은 좀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들마다 좀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완성하는 시간이나 코드의 품질, 완성도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그래머의 개인 역량, 기술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쳐도. 네. 같은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쳐서 여기는 요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매니저가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효율이 달라질 수 다를 있다는 수 거죠. 있죠. 네. 그럼 다시 이제 프레임워크로 돌아와서, 물론 이 코드 혹은 클래스들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차후에 우리 사용자들,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확장되거나 변경될 것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네, 여기서 사용자라고 얘기한 거는 코드의 사용자를 뜻하는 거예요. 네, 개발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그걸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일반 사용자는 완전 이제 끝에 사용자고, 네. 이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라는 코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또 프로그래머가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 프로그래머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또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좀 여기저기 바꿔보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확장 가능한 기반 코드가 계속 나올 건데, 이게 뭐냐면 프레임워크의 코드에는 이 아까 전에 제작자의 나름대로 설계 철학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작자가 설계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제작자에 의해 의도된 약간 일부러 만든 제약 사항도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만든 뭐 iOS 프레임워크에는 연락처를 함부로 빼갈 수 없게 설계를 해놨다든지 이런 거. 뭐 또 그것도 있고,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원래 사용하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서 너 이렇게 사용하면 편해 라는 게 있는데, 저도 가끔씩 그러는데 그거를 좀 벗어나서 제가 처음부터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조금씩 어려워지거나 좀 산으로 가게 돼요. 그것들이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어기고 좀 제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좀 미적지근한, 약간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는 것들이 약간 그것 때문일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가끔씩 진짜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러한 작업 방식이 프레임워크에 사용할 때의 장점인 신뢰성이나 비용, 뭐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걸 안 쓰고 너가 굳이 왜 새로운 걸 쓰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겠죠, 선생님? 근데 반면에 또 그걸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저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워크에 없는 기능들을 누군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주로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누군가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내가 이거 필요했던 건데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쓰고 싶었던 거야 라고 해서 그 라이브러리 막 가져다 쓰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 라이브러리의 활용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 프레임워크 제작사가 그 라이브러리와 유사한 형태의 기반을 조금 더 추가해주거나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가지고 그 프레임워크에 편입시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질문인데요. 네.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네. 어떤 그런 뭐랄까 유명한 브랜드처럼 왜 네네. 우리 그런 브랜드가 있나요? 그럼요. 되게 많죠. 아,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검색 사이트면 초록창을 주로 네이버를 사용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의 이름, 네이밍. 그럼요. 엄청나죠. 아, 많아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어떤 걸 만들지, 어떤 형태를 만들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만들지에 따라서도 나눠져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 종류별로도 또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미국은 어떤 회사를 차릴 때 유리하고 또 중국은 어떤 회사를 차릴 때 유리하고.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공장을 차리기에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또 인건비가 거기보다는 비교적 싸니까 공장을 차리기에 유리하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다른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하게 돼요. 아, 그거는 제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OS 앱을 만들고 싶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앱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애플이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선택의 폭이 없어요. 하지만 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뭐 서버를 만든다든지,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 선택에 내 입맛대로 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선택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가죠. 공짜인가요? 이제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무료는 라이센스에 구리고 따라서. 유료는 좋은 건가요? 아,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아, 뭐, 둘이 뭐야?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알려주세요. 일단은 목적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 서버에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 PC에서 운영되는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런 소프트웨어 그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 프레임워크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가 있냐고.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름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거를 근데 말하다 보면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뭐 그냥 하면 돼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뭐 유명한 이런 게 없나?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자바에서 좀 유명하게 사용되는 게 이제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스프링? 네. 봄의 뜻인가? SPRING. 저도 용수철 느낌인데. 저랑 감성이 이게 다른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그 삭막한 철덩어리를 생각하는데 철사 그 말린 거. 나 봐. 봄이래잖아. 이 자바라는 게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 하면은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서버 만드는 거예요. 서버 운영하는 프로그램. 어렵죠. 아니 뭐 제가 만들어 본 건 아니라서 네네.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라키님이 요새 관심 있는 파이썬. 파이썬. 파이썬에도 유명한 게 이제 장고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프링이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장고 끝에 악수둔다의 장고인가요? D는 묵음이고요. 이게 스펠링이 D 장고라고 써 있는데요. D요? 네. 알파벳 D가 있어요? 영화 장고 있잖아요. 거기서 D는 묵음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DJ ANG 오. 장고. 파이썬. 네.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프레임워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비슷한 걸로 또 이제 플라스크가 있고요. 플라스크는 이것도- 들어본 것 같아. 그래요? FLASK. 맞아요. 네. 이것 또한 역시 파이썬.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웹 프로그래머 분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개인용 서비스를 만들 때 많이들 쓰시는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고요. 부트스트랩. 얘는 어떤 언어로 돼 있죠? 얘는 jQuery 기반이에요. 뭐라고요? 그건 저번 시간에 알려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약간 웹 프론트. 알겠습니다. jQuery는 언어가 아니고요. jQuery도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jQuery.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로 이제 웹 서버. 되게 이게 관계가 이상한데 네.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라이브러리를 프레임워크화 시킨 게 부트스트랩. 네.
jQuery입니다. 그 라이브러리가 jQuery? 이건 잊어버리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언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느냐가 요번에 좀 주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그 프로그램들의 어떤 그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분류를 나눠볼게요. 네. 크게는 클라이언트랑 서버의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수신하는 쪽을 주로 수신하는 쪽을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할 거고 정보를 주로 제공하게 되는 쪽을 서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검색을 위해서 구글에 접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쓰고 있는 내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 그죠? 구글이 지금 구글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내가 쓰고 있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그렇죠? 그리고 구글에서 이 크롬에 뭔가 정보를 보내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컴퓨터가 운영하는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서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웹서버 애플리케이션들이 주로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뭔가 아궁이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구글에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구글에 있는 그 웹 애플리케이션이 아궁이가 궁금하대라고 해서 검색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되돌려줘요. 클라이언트한테. 네.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걸 사용자에게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검색하고 뭔가를 하고 하는데 쓰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주로 많이 사용했던 예를 스프링, 뭐 장고, 플라스크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웹 애플리케이션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목적도 다양하고 그리고 특성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프레임워크와 정말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PHP라는 것도 있고 C 언어도 있고 C++, C#, 뭐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뭐 하여간 서버에서 쓰이는 언어는 정말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알아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내가 입맛대로 어떤 프레임워크를 골라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럴 순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만들려 그래. 근데 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에서 요만큼 갖다 쓰고 네. 난 뭐 C 언어로 만들어진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갖다 써갖고 네. 조합을 해서 내 거를 만든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어... 되게 무식한 질문이었나요? 아니요.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럼 이렇게 하게 되겠죠. 중국에선 생산이 유리하니까 공장을 중국에 두고 그치. 이제 뭔가 연구 용역은 미국이 유리하겠다. 그럼 미국의 연구 용역 회사를 차리고 그치. 그럼 거기끼리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C 언어로 만든 서버를 하나 여기다가 두고 여기서는 뭐 연구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파이썬으로 만든 서버를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우리가 생산하겠다. 그래서 연구한 거를 가지고 공장으로 보내서 생산해가지고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도 된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컴퓨터끼리 어쨌든 정보를 주고받아서 일 처리를 하면 되니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여러 목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대가 필요한가요? 여러 개의 법인을 그냥 만든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꼭 여러 대일 필요는 없는데 한 컴퓨터에서 그거를 전부 하게 되면은 성능을 이제 다 나눠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대를 놓고 하는 게 성능에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드는 거고 아니면 한 컴퓨터에서도 여러 개의 프레임워크를 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직접 해보지도 않을 거면서 물어봤어. 그리고 뭐 프레임워크를 뭐 용도마다 아니면 뭐 자기가 쓰는 언어마다 이제 고를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미리 만들어 놓은 설계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들도 이제 안 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컴퓨팅 비용이 조금 들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제일 유명한 게 뭐냐? 그렇죠. 우리나라 또 뭐 탑5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번에 그럼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네. 랭크가 있었잖아요. 네. C 언어 1등, 자바 2등. 그러면 프레임워크의 1등은
누굽니까? 프레임워크의 1등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웹 애플리케이션에서의 1등은 누구냐? 뭐 네. 이렇게 묻는 게 더 맞겠죠?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국내 사정 그러니까 해외를 포함하지 않고 국내 사정에 있어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좀 더 잘 알아두면 유리할까 아니면 어떤 프레임워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가 이런 게 더 유의미한 예의가 아닐까 싶긴 해요. 해외 취업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글로벌도 알려주고 국내도 알려주면 안 되나요? 글로벌하게 네. 근데 우리 또 세계 수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조사 기관마다 또 말이 달라요. 아, 그렇게 예민한 문제인가요? 예민하다기보다는 약간 이쪽 회사에서 돈을 주면 조금 더 순위를 올려주나?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여튼 조사 기관마다 좀 결과가 좀 상이해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고.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 외국 해외 커뮤니티의 그 프로그래머들에게 너가 지금 어떤 언어로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설문조사, 봤나? 네,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 그러니까 주요 유수의 회사 서버들을 확인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쓰고 있나를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라키님이 뭐라 그랬지? 그 여러 개의 프레임워크들을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느냐라는 네.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큰 회사들은 그 서비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다른 언어와 다른 프레임워크로 서버를 다 구성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연락처 찾기, 그다음 뭐 예를 들어 게시글 올리기, 뭐 검색 이런 그런 기능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프레임워크를 참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아, 천재인데? 야, 똑똑해. 욕 그거 쓰지 마. 그래서 그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 프레임워크이 우리나라에서 일단 누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 제나토니님한테 누가 나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하는데 좀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게 전방위적으로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늦었어. 저는 뭐 만들고 싶으냐고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뭘 만들고 네. 싶냐? 근데 저는 사실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뭘 만들어야 될지도 아직 잘 감이 없어요. 그럼 자바 하세요. 왜요? 제일 많으니까. 자바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다기보다는 약간 뻗어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백엔드 서버도 가능하고 네. 웹프론트도 가능하고 뭐 심지어 안드로이드까지 가능하니까. 커버리지가 넓은가 봐요. 전방위적으로 좀 네. 영역이 크다. 나중에 배웠을 때 선택지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또 컴퓨터공학과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또 많이 배우는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자바. 시연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시언어. 근데 이게 뭐 현업에 계신 분들도 시언어를 굉장히 까니 보는 경향이 있는데. 까니 보는 건 아니고요. 까니 본다는 말이 절대 뭐야? 아니에요. 그게 사투리인가요? 이것도 이제 또 실시간 검색. 나 삐 할게. 그 약간 그 진가를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시언어를 쓰는 사람은 진짜 엄청 많이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언어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그 어떤 기기에 특화돼서 굉장히 빠른 성능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여튼 그 기계어랑 동치되는 속도로 거의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가장 가까운 고급 언어, 저급 네. 언어에 가까운. 그래서 거의 우리 첫 번째쯤에 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라키님이 질문을 해가지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냐고 네.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C 언어나 어셈블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해놓으면 또 이게 짭짤해요. C 언어가. 지금 손가락 모양이 알죠? 이게 짭짤해요. 그래서 이 C 언어가 그리고 서버 운용하는데도 의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디였지? 페이스북이었나 구글이었나도 C 언어 서버를 굴리는 데가 있고 전방위적으로 잘 써먹는다라는 거는 사실 잘하면 뭐든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게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자바스크립트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죠?
지금 사실 자바보다는 훨씬 더 전방위적으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바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안드로이드도 자바를 사실 이제 못 쓰잖아요. 아, 그쵸. 이제 코틀린이라는 코틀린, 언어로 대체가 코르틴 되었고 여러 개 나왔죠. 또 저번에 안 알려준 거 얘기한다 또. 이거는 조금 약간 아직은 마이너한 아. 언어라서 코틀린을 얘기하니까 수틀리셨네. 네.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은 좀 발끈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쓰이고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바도 물론 많이 써요. 대한민국에서는 자바 하면은 약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하게 되면은 조금 핫해진지는 조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자바보다는 좀 최근에 핫해진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도 그 완전 뒤에 이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또 제나토리님이 해주실 건데 네. 이 백엔드에서 동작하는 그 애플리케이션도 제작을 할 수 있고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하고 자바스크립트다. 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코끼리와 바다 코끼리의 관계라고 얘기했던 그 자바와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저는 아마 자바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바다코끼리다. 네. 근데 사실 파이썬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네. 파이썬보다는 자바스크립트가 요즘 더 많이 전방위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스위프트 하세요. 스위프트는 제나토리님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은 노드.js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뭐가 있나요?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그것도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뭘 해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자바스크립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해야 되겠다. 약간 취미로 내가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싶다 하면 자바스크립트. 라키님 저번 주에 분명히 파이썬으로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아니 C언어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시어나도 돈이 된다니까 또 끌리네. 아까 전에 손 모양 보셨죠? 네. 동전 모양이 아니라 지폐를 이게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네. C언어 정말 잘 배워놓으면 빡셉니다. 빡세. 네. 고민이다. 왜 고민하세요? 그냥 아니 일단 시작을 해보면 되지. 일단 시작이 반이나 되니까.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반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네. 고민되죠. 그래서 시작이 무거워요. 저도 사실 시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무겁네요 요즘. 뭔가요? 이 우리 방송을 좀 업로드할 웹사이트 겸 네. 블로그 겸 네. 이걸 좀 만들고 있는데 오. 어렵네요. 진짜? 그래요? 그래요. 뭘로 만들어요? 그러면 저는 앱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와. 앱? 네. 앱이요? 네.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 근데 이게 실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저는 웹이니까 그리고 모바일 웹까지 하세요. 예. 저는 굳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막 서비스 한다는 쪽에서 그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막 이런 기준은 어떻게 세우느냐 막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 혹시나 누가 질문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헛소리를 했는데 제가 요즘 PHP라는 언어를 또 보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옛날 언어인가요? 요새 언어인가요? 옛날 언어는 아니고 요새도 쓰고 있는 언어기는 한데요. PHP? 네. 그럼 라라벨을 아니요. 라라벨은 제가 지금 안 쓰고 있고 라라벨은 프레임워크 이름이에요. 예. 네. PHP. 생코딩으로 워드프레스로 한번 해보고 있어요. 좀 시대가 지났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한번 또 옛날에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다시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는 개인의 이제 서버를 PHP로 돌리는데 저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안 써요. 그냥 날로? 네, 날 코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우와. PHP를 날 코딩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약간 라라벨을 이제 써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무겁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아까 전처럼 용도처럼 네. 용도에 맞지 않는다? 어허. 물론 편하긴 하겠지만 네. 제가 하는 건 거의 읽고 쓰기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기능이기 네. 때문에 그냥 내가 직접 구현하고 만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냥 아. 단순한 API 정도의 느낌. 그렇죠. 뭐 대용량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슈퍼카가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자전거 정도다. 그렇죠. 돌아다니기만 하면 돼요. 손수레 아. 정도는 내가 직접 만들겠다. 손수레까지 아. 폄하하진 맙시다. 손수레를 지금 나름 겸한 건가요? 이렇게 나온다고? 손수레가 어. 얼마나 유용한 어. 도구인데. 아니 지금 5천만 손수레 이용자들 이렇게, 5천만이 되나? 이렇게 된다. 5천 명의 손수레 이용자들한테 그래요. 저항받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문제지 도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어쨌든 네, 직접 나무를 깎아서 지금 수레를 만들고 계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고 네. 계신 거죠. 오, 네. 대단합니다. 둘이 하나씩 해먹었어. 여튼 PHP 저 요즘 쓰고 있는데 정말 막막해요. 이렇게 뭔가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래머들은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언어를 이제 배워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은 그럼 프레임워크마다 꼭 쓸 수 있는 언어가 정해져 있느냐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설명 들으면 그런 거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뭐 캐나다 같은 데 가면은 영어랑 불어랑 네. 공용어인 것처럼 예. 이렇게 프레임워크도 여러 가지 언어를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프레임워크들은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HTML5라든지 뭐 PHP라든지 C샵이라든지 이런 언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있고 애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코코아라든지 코코아 터치 요 프레임워크들은 오브젝티브 C랑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이기도 하고요. C 언어도 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C 계열의 언어들은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대부분. 네. C샵은 마이크로소프트 거니까 못 써요. 여튼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워크를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해보면 네. 근데 질문이 있어요. 뭔가요? 프레임워크는 그럼 도대체 누가 만듭니까? 왜? 굉장히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인데 네. 똑똑한 사람. 그럼요. 심심한 똑똑한 사람이죠. 맞아. 기본적으로 심심해서 네. 만든 것들이 많았죠. 취미로 네. 크리스마스에 집을 못 가서 그치. 뭐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에서 만들어요. 그쵸. 개인이 안 만들죠. 개인은 진짜 이거 만들기는 개인이 혼자 라이브러리 만들기도 힘든데. 네. 사이즈가 다르구나. 그럼요. 이거는 완전 거대한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기업이 대부분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애플도 iOS 앱을 만들기 위한 뭐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는 거죠. 프로그래머들한테. 왜냐? 그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아야 이득이 나니까. 그렇죠. 앱스토어에 올릴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져야지 애플의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프로그래머들한테 여기서 앱을 만들어라라고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너네 서버 만들 때는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이 프레임워크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갖다 써라. 이렇게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구글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렇게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하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그래요. 그 애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네. 애플에서 코코아 터치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이해는 됐는데 네. 페이스북 같은 데들은 왜 자기들이 굳이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는 거죠? 왜일까요? 뭐요? 왜죠? 약간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봉사활동인가요? 있고.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죠. 우리 기술력 이 정도다. 단지 그거라고. 단지. 오. 단지는 아니에요. 찌찌뽕. 확실히. 단지 날. 아이씨. 여튼 그런 단순한 이유뿐만이 아니고 네. 제 생각에는 뭐 개발자를 뽑을 때도 뭐 우리 이런 것도 있다. 뭐 기술력은 저는 그냥 기술력. 일종의 포트폴리오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그냥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돈을 유료로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네. 공들여서 네. 열심히 만든 것들을 기업에서는 어떤 정말 순수한 어떤 사회 공헌의 의도로 내놓지는 않았을 것 같고 자기들의 서비스에 뭐 적용을 하는 김에 내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쓰면 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이 보안 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를 공개하진 않는 거예요. 아, 그 코드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이 코드는 숨겨둬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API를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안 해줬어. 네, 그거를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API요? 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그 모든 기능들을 그들이 다 아무런 문제 없이 버그 없이 만들었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사용자인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해보고 이런 버그가 있어요라고 리포트를 해줄 수도 있겠죠. 리서처로 쓰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고 뭐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뭐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그 또 파이썬 같은 언어를 또 잘 쓰게 만들기 위해서 뭐 파이썬 재단에서 여러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언어를 조금 더 잘 쓰게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네. 딴소리인데 네. 두 분 안경이 똑같네요. 이게 요즘 개발자 안경이에요? 미안해요. 프로그래머 안경? 제가 원래 안경 안 끼는데 그러니까 제나토리님 지금 이제 집에 가면서 저 던진다고. 여기 아니. 놓고 가야지. 네, 아무튼 오늘은 그 티셔츠 안 입고 오셨네? 오늘 되게 멋있게 입었어요. 네. 전날 밤새 가지고. 오늘 좀 춥다고 해가지고 오늘 되게 따뜻했는데 무슨 소리지? 오늘은 저 부인께서 네. 주신 옷을 잘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얘기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 네. 지금부터는 한번 그 중간중간 나왔던 또 이 중간 용어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네.